29번이요. 착화점이 높아지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화점은 발화점이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는,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그러니까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인화점은 뭐예요? 인화점은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 어떤 게 쉽게 붙느냐, 쉽게 안 붙느냐 이 차이인 거고, 착화점이라는 건 가만히 냅둬도 인화기를 뗐어. 내가 인화기를 붙이지 않고 가만히 떼도 지가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 그렇죠. 그것들이 발화점 혹은 착화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분주와 구조가 복잡할수록 착화점이 높대요. 오히려 간단할수록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CH4 혹은 C3H8 이라고 했을 경우에 프로판이 분자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그랬을 때 CH4가 어떻게 돼? 간단할수록 높다고 했었으니까 얘가 착화점이 높고요. 얘가 착화점이 좀 낮아요. 그렇다고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화점이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화점 자체가 얘가 높고 얘가 낮다라는 얘기. 그래서 분자 구조가 간단할수록 착화점이 높다라는 얘기와 발열량은 어떻습니까? 발열량은 높을수록 착화점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량은 반대로 돼 있죠. 낮을수록 착화점이 높아진다. 얘를 반대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죠. 얘가 맞는다. 산소의 농도는 어때요? 쉽게 생각하면 착화점이라는 건 불이 조금 잘 붙는, 손쉽게 붙는, 그러니까 그게 인화점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화기를 떼도 그래도 불이 조금 잘 붙는,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큰 것이 조금 그래도 불이 잘 붙겠습니까? 산소의 농도가 좀 작은 게 불이 잘 붙겠습니까? 산소의 농도가 많을수록 연소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더 오래 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착화점이 낮아지는 거죠. 산소의 농도가 클수록 낮아지는 거. 화학 반응성이 클수록 착화점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만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착화점이 낮아지는 걸 생각해 보면 산소의 농도, 그 다음에 압력, 화학 결합의 활성도, 산소와의 친화성, 혹은 발열량, 비표 면적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착화점은 낮아지고요. 착화점이 높아지는 건 열 전도율이 낮은 상태 혹은 활성화도 자체가 낮으면 착화점은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잘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기체 연료 액체 연료 태울 때 가솔린 연료와 그 다음에 중유, 등유 같은 거 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유 같은 거는 조금 화학식 자체가, 가솔린은 C8, H18이 옥탄을 태우는 건데 그거보다 이제 경유 같은 경우에는 C17에 H34에 세탄을 태우죠.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누가 좀 더 복잡합니까? 탄환, 수소, 비가 누가 커? 경유가 크잖아요. 그런데 불이 잘 붙는 건 누가 또 잘 붙어요? 가솔린이 잘 붙죠. 그거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불이 뭐가 잘 붙는다, 가솔린이 잘 붙는다 라고 하는 건 인화점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착화점이랑 다르다는 거, 그거 두 개 비교를 좀 잘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 자, 매연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으시래요. 자, 매연은 뭡니까? 매연, 일단은 탄소 덩어리. 무슨 탄소 덩어리? 원래 결합되어 있던 탄소 덩어리에서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유리된 탄소의 것들. 그렇죠? 결국은 이 탄소가 잘 안 나오게 하려면 불완전 연소라고 했었으니까 완전한 연소를 이루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외연 발생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뭘 찾으면 돼? 불완전 연소를 하는 요인들을 찾으시면 돼. 연소실의 최적 자체가 적을 때 완전한 연소가 되지 않겠죠. 통풍력이 부족할 때, 그렇죠? 석탄 중에 황분이 많을 때, 제가 아까 서두에 유리된 탄소라고 했었나요? 매연은 황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 3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이런 건 조금 이제 연소공학 중에서도 다 맞게끔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굳이 암기를 못 하셨을 그런 어떤 공식 중에 이것들도 이제 가끔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자주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지금 한번 또 보고 정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또 나오면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뭘로 구하라는 얘기냐면, 제가 그 연소공학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레니우스 식인데 변형된 식입니다. ln에 K2, K1은 뭡니까? 2에 T2-T1
여기 아래 T1, T2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E라는 게 뭔가? 활성화 에너지. 얘는 기체 상수. 그래서 8.314 줄 퍼 몰인 거죠. 됐나요? 그리고 지금 있는 K2라는 것이 처음에 있는 우리 반응 속도 상수. 단위가 sec-1. 그렇죠? 우리 아까 봤던 그거 같죠? 맨 처음에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0.001이래. 그리고 반응 속도 상수가 두 번째가 0.05래. 그렇죠? T1, T2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있는 온도 보정된 값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있는 절대 온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0도씨라고 되어 있으니까 절대 온도 273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T2는 100도씨라고 했으니까 273에 플러스 100, 373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는 얼마? 373. 얘가 얼마? 273.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ln의 0.05에 0.001은 활성화 에너지 2 곱하기 373의 마이너스 273 그리고 8.314 곱하기 273 곱하기 373. 네. 이 중에 뭐 찾으시면 돼? 2를 찾으면 되는 거죠. 단 주의할 거, 들어가는 단위가 얘는 줄로 들어갔죠. 그런데 찾는 건 뭘로 찾아요? 킬로줄로 찾죠. 그래서 천의 단위, 킬로는 천의 단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계산하는 거에 천 단위가 계산하고 나면 요거 안 바꿨으면 뭐 만약에 얘가 답이 지금 50이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값이 한 5만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킬로로 환산하시게 되면 두 자릿수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31번 정답은 33이래요. 네. 2번. 요거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얘만 찾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켰대요. 그때 공기비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조건을 줬어요. CO2 농도를 줬어요. 11%라고. 자, 이건 순서대로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건조 연소가스 중의 CO2, 여기가 힌트거든요. 결국은 CO2를 찾긴 찾았는데 얼마큼? 11%가 나오는 걸 찾았어. 어디에서? 건조된 연소가스 중에. GD죠. 건조 연소가스. 이론이란 얘기 없으면 그냥 건조 연소가스 GD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O2. 이 중에 CO2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걸 곱하기 100한 거죠.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그러면 얘 값, 두 개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CO2가 얼마인지 그리고 공기비가 얼마인지 사실은 좀 찾기가 힘들다고 보고, 단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건조된 연소가스 중에 CO2 값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11%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자, 그러면 GD 식을 하나씩 일단은 풀어 제껴 보는 거예요. GD는 n-0.2 여기에 AO,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 얘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었던 거죠. 얘는 실제니까 이론 플러스 과잉, 혹은 지금 얘가 n-1의 AO인 얘가 과잉이잖아요. 과잉 플러스 GOD, 얘를 합친 게 얘죠. 얘를 이미 알고 계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또 까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얘는 실제잖아요. 실제니까 이론 더하기 과잉을 해야지만 실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연소돼서 생성하는 거 뭘 태웠는지 봐야죠. 뭘 태워요? 프로판을 태우고 있죠. 그러면 쟤를 태웠을 때 나오는 것들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CO2, 또 H2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단 얘 건조된 상태인 거죠. 뭐는 고려하지 않는다? H2O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소되는 생성물이라고 쓸 게 아니라 뭐만 쓰시면 돼? CO2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AO 구하고 싶죠. 이론 공기랑 얘 구하고 싶은데 얘는 뭘로 구한다? 산소의 이론 공기 산소로 구한다. 이론 산소량으로 구한다. 얘는 1, 0.2. 공기 중에 산소 얼마? 그렇죠. 얘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구해야 되죠 또. 이론의 산소량을 구해야 되잖아. 얘는 뭐로 구할 수 있다? 들어가는 프로판에 소모된 산소. 프로판을 태울 때 소모된 산소까지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C3H8 플러스 O2가 반응을 하여서 연소되어서 CO2라든지 H2로 나오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좌측에 탄소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3개를 주고요. 여기에 지금 수소가 8개인데 넘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2개가 있기 때문에 4개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합치니까 6개, 여기 합치니까 4개, 총 10개죠. 그래서 왼쪽에 줄 때 몇 개? 5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일단 수치는 맞췄어. 들어가는 연료가 단위가 뭘로 들어가요? 부피로 들어가죠. 맞아요? 부피로 들어가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부피일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부피 대 부피, 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몰, 5몰, 3몰, 4몰의 몰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몰비와 부피비는 같은 거니까 결국은 내가 소모되는 산소는 5몰이라고 하고 얘가 부피로 5가 있다는 얘기지.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 나와? 23.81의 부피 대 부피비. 요걸로 나오는 거죠. 23.81의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그리고 이거 하고 나니까, 얘 반응하고 나니까 이산화탄소는 얼마 나와요? 3만큼 나오지. 얘 연소된 생성물 3이란 얘기야. 또 어디도 3이란 얘기야. 얘도 3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여기 3이라고 한 건 여기 3이라고 한 거와 같다고. 이 AO는 23.81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뭐 찾아낼 수 있어요? 일단 단계는 여러분이 식을 세우는 게 1단계. 그죠? 두 번째 GD 찾는 거. 세 번째 이론 공기량 찾는 거. 네 번째 산소 소모량 찾는 거. 그 다음에 얘 찾았었던 거. 얘가 5번째가 되는 거죠. CO2가. 맞나요? 여기 CO2 찾고 얘가 모두 되는 거예요. 여기 CO2 찾은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 CO2를 찾았으니까, 이 CO2를 찾았으니까 여기 11%라고 줬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뭣도 구할 수 있어. 여기서 GD를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GD가 얼마 나오냐면 이 값에 따르면 GD는 27.27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스탠다드 세제곱. 얘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를 찾았으니까 6번째로 뭐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27.27은 n-0.21에 23.81에 플러스 3 이 식이 되는 거죠. 거기서 뭐만 찾아내는데 공기비만 찾아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도출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21이 된대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일단 식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하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33번이요. 이것도 처음부터 다 암기하시기 힘들다고 봐요. 표준 공기 내에 연소되는 범위가 가장 넓고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연소되는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연소가 이만큼의 범위에서도 타고 저쪽 범위에서도 타고, 그러니까 낮은 연소되는 수치에서도 하한계에서도 타고 상한계에서도 타고,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한 게 수소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체연료들은 좀 위험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여기에 수소가 없잖아요. 수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넓은 것 찾아라. 아세틸렌이 답이긴 합니다. 답이긴 한데 이것도 처음부터 다 암기하시긴 힘들고, 여기 중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것도 제가 퍼센테이지가 작은 것서부터 큰 걸로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 처음에 1이죠. 여기도 다 1. 그 다음에 점점점 커지죠. 그 중에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지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연소되는 범위가 하한계와 상한치가 범위가 큰 것들, 수소 혹은 산화에틸렌 혹은 아세틸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조금 잘 나오는 편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연소 하한 범위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면 암모니아가 조금 높은 편인 거죠. 혹은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가장 작은 것 하면 이제 벤젠 이런 것들, 이황화탄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고 어디다가 정리를 해두시고요. 문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아세틸렌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